네,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영상입니다. 불꽃이 번쩍하더니 콘크리트 판이 순식간에 아래로 쏟아집니다. 비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가 밑에 있던 작업자와 차량 등을 덮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교수님, 사고 경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교량의 어떤 그 보라고 하죠. 이제 거더라고 불리는 이 보가 붕괴되는 그런 사고였고요. 당초에 이제 오늘 새벽에 2시 반쯤에 실제로 이제 슬라브 쪽을 그 절단하는 과정에서 약 2.9cm의 단차가 발견이 돼서 해당 이제 새벽에는 이제 작업이 중지가 됐었고요. 예. 오늘 이제 알려진 것처럼 2시 반부터 이제 합동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더가 붕괴하면서 많은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구조물이네요. 그렇다면 60년이 된 만큼 상당히 노후화됐을 것 같은데 이 추가 붕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요.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예. 2019년에 안전진단 D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완전 철거를 통해서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서 지금 이제 실제 2019년에 진단을 D급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제 철거 작업은 작년 8월, 그러니까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6월 말경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경에 이제 전면 철거가 완성이 되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당 이 교각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쪽에 경의선 철도라든가 예. 주요한 이제 철도 라인들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철거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제약이 많은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앞서 해주셨지만 먼저 오늘 새벽에 이제 철거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상판 슬라브를 절단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중에 구조물이 주저앉아서 2.9cm 정도 단차가 발생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단차가 발생했다는 거는 좀 구조물 일부가 주저앉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에 이제 일부 치마가 생겨서 어떤 그 휘어짐이라든가 치마가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9cm 정도의 치마 현상을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철거 과정에서 이제 치마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그 공사를 새벽에 이제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점검을 하는 과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더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교각과 교각, 교대와 교대,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 부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평 부재들이 이제 쭉 이제 배열이 돼서 하중을 이제 분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뭐 자굴이라든가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이제 가운데 부분이 꺾이면서 주저앉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형적인 그 거더 붕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교량 구조물은 여러 부재들이 이제 하중을 분산해서 버티는 구조인데 이게 단차가 생겨서 하중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아마 단차가 생겼던 부분은 이제 거더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브라고 표현되는 이 슬래브 부분을 절단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절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차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뭐 거더가 뭐 영향을 받아서 좀 치마가 됐거나 아니면 상판 자체를 위에 이제 연결하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접합부 쪽이 좀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봤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걷어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서 현장 구조 진단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걷어 자체의 어떤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마 이제 물론 이제 점검하러 들어간 부분이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부실하리라고는 아마 그 판단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차를 확인하고 공사가 긴급 중단이 오늘 새벽에 됐었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안전 진단을 시작한 건데 안전 진단 30여 분 만에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이상 징후랄까요? 그런 건 없었을까요?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그 뭐 2.9cm 침하된 부분도 크게 보면 이상 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당초에는 실제 그 밑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깔린 사고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제 작업이 중지됐고 아랫부분에 있는 작업자가 다친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제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지금 이제 구조물 붕괴라고 하는 형태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그 크게 이상 고동은 아까 말씀드린 2.9cm 단차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 고동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점검자라든가 지금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감리 당장하셨던 분, 현장 소장 이런 분들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사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로서 실제 이제 이 교통 통제라든가 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빨리 점검을 하고 공사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등급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이 서소문 고가차도 2019년에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듣기로는 D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이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입니까? 네, 그 보통 이제 A에서 2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는데요. 그 이제 D와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법적인 의무 조치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했을 때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뭐 D등급부터는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해당 서서문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이제 D등급이었고요. 주요 부재 그 말씀드린 뭐 거더라든가 슬라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변형이라든가 탈락 이런 유무들이 발생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이라든가 전면 재시공 뭐 이런 두 가지 크게 카드가 있는데 이 보수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주요 부재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많이 그 손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전면 그 부수고 재건축하는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D등급은 이제 법적인 의무 조치도 있을 만큼 꽤 위험한 등급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2019년에 판정을 받고 철거 작업은 지난해에 시작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서소문 일대 교통량. 그래서 실제로 뭐 철거하거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의중앙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공기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또 서울시의 어떤 재정 상황과도 또 영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작년부터 전면 철거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화면에 있는 요 지금 한 개의 교각 구간, 요게 아마 이제 마지막 교각 구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철로변에 있는 철길 위에 이제 세워진 교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가 반복 하중 뭐 이런 것들이 받아온
그런 교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이제 사고 현장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고 직전의 영상을 보면은 정말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트럭도 오가고 오토바이도 오가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안전 진단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이 좀 통제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인 그러니까 교각 아랫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철저히 통제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컨대 저 지역을 뭐 전면 통제라든가 뭐 광역적으로 이제 교통 어떤 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굉장히 이제 많은 또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대부분의 작업들이 교통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경선 철도라든가 이런 철도 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점검하는 중에 적극적인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한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고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느 부분을 좀 우선시 봐야 할까요? 네, 당초에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전화 받고 이랬을 때는 정확한 정보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반인이 다쳤다 뭐 그랬을 때 이게 통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작업을 했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떤 매뉴얼상의 공사 중단 그리고 공사 재개라든가 조치를 위한 점검 이런 프로세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절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실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더 안으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거더의 뭐 여러 가지 부식 상태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결국 이제 변을 당하신 분들이 해당 공사 책임자분들이고 또 이제 점검을 하러 들어가신 그런 전문 인력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반적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지를 하고 계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맥없이 이 거더가 주저앉으리라고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고 여파로 경의중앙선 서울에서 수색 그리고 행신에서 용산 간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당한 양의 붕괴 잔해가 경의중앙선을 덮쳤기 때문에 좀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거든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붕괴되지 않은 이제 나머지 거더들 그리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 시설물들이 남아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붕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완전히 이제 상부 구조물들을 좀 철거하는 이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어떤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 시간 좀 시간이 요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뭐 경의중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철도 라인 중간중간에 실제로 우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점을 달리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레일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운영 체계를 점검을 해서 바이패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정상화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그리고 그 아래 경의중앙선 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꽤 좀 상당 시간이 좀 요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발 방지 대책 아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세종에서 안성으로 가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이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고 방지 대처가 미흡했다는 게 이 검찰의 판단이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세종 안성 간 교량 붕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거더에 대한 설치와 이송
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작업이라든가 이런 그 시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았던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대형 시설물들을 해체하거나 건설할 때 많은 좀 위험성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사고처럼 어떤 그 점검을 위해서 거더라든가 위험 공간에 접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예컨대 지금 사용하는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철거하는 초반부터 어떤 그 변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의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설치를 해서 실제로 위험한 공간에 접근하는 부분의 것들을 좀 미연에 좀 방지하는 이런 전반적인 좀 시스템들이 앞으로 좀 이런 그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보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한복판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총각을 다투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렸을 때는 지금처럼 뭔가 좀 적극적이고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완화되는 이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도 좀 같이 좀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